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8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기자 게이트가 터졌죠. 대장동 기자 게이트. 김만배 씨가 대장동의 주범격인 김만배 씨가 전방위 로비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언론사 기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살포를 했다. 자, 그런 보도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세 갈래로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을 했는데, 자, 지금 문제가 된 언론사 간부들의 면면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살펴보니 이 간부들은 대장동 관련 기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데스크급, 부장급, 부국장급 이런 그 간부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거래가 있었다면은 이 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미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장의 기자들에게도 뭐 돈을 살포를 했다는 그런 뭐 녹취록도 나와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을 수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 지금 뭐 드러난 언론 외에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드러난 언론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언론 로비가 검찰에서 김만배 씨가 언닉한 자금의 용처를 캐다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가 본인의 변호를 맡은 로펌에 100억 원대 수임료를 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전에 김만배 씨가 전방위 법조계 로비를 했다.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가 있죠. 이재명 대표, 그때 이번에 말고 과거에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에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대법원까지 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막판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서 기사 회생을 했죠. 그때 권순일 대법관, 당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이 김만배가 로비를 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이것도 다시 지금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사건 주범격 김만배는 기자 출신이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을 해서 1992년에 한국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계열사인 일간스포츠 기자도 지냈고 그 이후에 민영통신사 뉴시스 그리고 머니투데이로 이적을 해서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 대우로 법조팀장까지 지냈고 나중에 부국장까지 했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회장에게도 50억 클럽에 가입을 하게 한 그런 그 정황도 지금 나와 있죠. 김만배 기자는 2014년에 일찌감치 그때 2014년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이 됐는데 그 재선된 당선자 신분으로 김만배 기자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죠. 법조 팀장이 이 성남시 기초단체인데 기초단체장이 재선을 했다고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그때부터 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나 그런 그 지금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인터뷰를 한 그 내용 2014년에 그리고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이 이거 터지고 나서 여러 기자들 사이에서 법조를 출입해본 기자들 사이에서는 김만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김만배가 상당히 통이 크다. 돈 씀씀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해프게, 통 크게 이렇게 많이 썼다 해서 여러 담이 이 언론계 기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했지만 그때는 뭐 귀담아 들었죠.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김만배에게서 돈을 받은 기자 리스트가 지금 세 갈래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세 갈래가 또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아직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은 정치권 그리고 서초동 법조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죠. 자, 그것을 김만배 씨는 또 신문사 기자들 본인이 일종 뭐 관리를 하는 그 기자들을 나의 지혜다. 가지 지자죠. 지혜라는 이름으로 또 관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조직적으로 기자들을 관리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보도된 언론사 간부급 3명 또는 4명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십 명의 현장 기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 골프를 칠 때마다 뭐 한 명에 최소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대장동 사업에 벌어진 현장의 기자들, 경기 지역 기자들을 포함해서 현장의 기자들에게도 또 금품을 줬다는 그 녹취록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핵심적인 사안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언론사 간부급 3명 또는 4명, SBS가 최초로 보도를 했죠. 그리고 SBS가 그 언론사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론사 간부들이 김만배에게서 돈을 받았다. 뭐 A 기자는 뭐 6억 원, B 기자는 1억 원, C 기자는 9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하니까 이 보수 언론 기자들에게 의심의 눈길이 갔죠. 보수 언론 기자들에게 김만배가 로비를 한 것 아니냐. 그런 눈길 때문에 그랬는지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이 확인 취재를 해서 이 언론사 이름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공개를 했는데 한겨레,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이라는 한겨레, 그리고 중앙일보, 한국일보. 자, 이런 그 언론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기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도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검찰 수사를 앞으로 받겠죠. 받아야 되니까 보도는 안 됐지만은, 저도 파악을 했고, 거의 다 파악이 됐는데, 이 간부들이 이 직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언론사 안에서 시스템을 보면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 정도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3명, 이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는 같은 시기에 법조를 출입한 기자다. 그래서 김만배와 비슷한 연배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명품 신발을 받았다는 기자가 있었죠. 채널 A, 종합편성 채널 A 기자인데, 이 기자는 과거에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그런 인연이 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름이 다 제가 다 파악을 했지만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겨레 신문 간부는 지금 보도에서 이 정도는 나옵니다. 2019년에 한겨레 신문의 정치팀장을 했다. 자, 그런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본인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금, 그때 대출이 잘 안 되니 그 분양금을 낼 돈, 그 명목으로 6억 원을 김만배 씨에게 빌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에게 빌렸다는데 차용증을 안 썼습니다. 6억 원을 빌렸는데, 또 6억 원을 김만배가 다 준 게 아니고, 김만배가 처음에는 남욱 변호사, 일확천금을 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서 각 3억 원씩 내놔라. 그럼 내가 3억 원을 같이 보태서 9억 원을 그 한겨레 그 기자에게 줘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에서 파헤쳐 보니까 이 남욱하고 정영학은 3억씩 냈는데 김만배는 안 냈다. 그래서 6억이다. 이 이야기인데, 또 한쪽에서는 이 두 사람은 현금으로 줬고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씩 현금으로 줬고, 김만배는 수표로 줬고 김만배는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는 9억 원 같다. 그런데 일단 6억 원이라고 치고, 이 해당 그 한겨레 간부는 언론사와 그 인터뷰 또는 그 전화 통화나 또 내부에서, 한겨레 내부에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6억 원을 빌린 건 맞는데 2억 원을 갚았고 나머지는 김만배가 출소한 이후에 갚겠다고 했다. 근데 차용증 쓰지 않았다. 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차용증도 쓰지 않고 6억 원을 빌려줄 수가 있을까? 자, 한겨레 사과문에서, 지금 한겨레 신문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기자가,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은 이 기자가 기사에, 한겨레 신문의 대장동 관련 기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언연중에 실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주말판에 여기 조금 아주 작게 쓰였습니다. 이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해서 한겨레 신문 주말판에 이 볼락말락하게 이게 작게 쓰였는데 사과문이라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한겨레 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에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한겨레 신문 편집국 간부는 6억 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 원은 변제한 상태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 간부 기자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 준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직책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자, 이거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데 비해서 유독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이 대장동 보도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간부 기자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준 이유는 뭘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대장동 관련 보도를 하는데 지금 진보 좌파 성향 언론의 그 가장 대표적인 신문사 한겨레에서 만약에 이 대장동 관련 보도를 하고 여기 또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다. 이런 의혹 보도를 계속 하면은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진보 성향 매체 언론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 정치권과 상당히 이렇게 서로 그 동질성을 갖고 있는 그 언론에서 이재명 몸통론, 이 대장동 관련 몸통론을 막 보도를 하면은 더 파급이 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한겨레 쪽에 더 많은 금품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뭐 이것이 정말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차차 밝혀지겠지만은 차용증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 차용증을 썼다고 해도 지금 이런 검은 돈 거래할 때는 차용증을 쓰는 이유가 나중에 들켰을 때 수사 과정에서 들켰을 때 이것은 돈 거래다.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고 거래한 거다.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뭐 일부러 쓰는 그것이 차용증이기도 하죠. 어쨌든 한겨레에 이렇게 큰 한겨레 그 간부 기자에게 이렇게 6억 원이 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자, 한국일보도 간부입니다. 간부. 어떤 부문장급인데, 한국일보 간부는 2020년에 1억 원을 차용을 했는데 차용증을 썼다. 그때 이사자금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빌렸고 그동안 이자도 지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일보 간부 기자는 김모 기자인데 부문장입니다. 회사 내부에 소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어떻게 소명을 했냐면은 2020년 5월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15년가량 친분을 이어온 김만배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계좌로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사건,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다면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이 한국일보도 막 보도를 하고 이 한국일보의 간부 자리에 있던 그 기자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보도가 되면은 본인이 정상적인 그 거래였다면은 회사에 보고를 했겠죠. 회사에 보고를 해서 사실 나도 저 김만배 잘 아는데 15년 동안 아는데 내가 갑자기 이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김만배에게 돈 빌렸다. 이게 혹시 나중에 뭐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사실은 이렇다. 미리 소명을 했겠죠. 그런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막 한국일보에도 보도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회사에 소명을 하면서 한국일보 간부가 대장동 사건 발생 후에 보고할지 고민을 했는데 내가 정상적 거래를 했는데 보고해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고 안 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럴수록 보고를 해야 되죠. 이게 나중에 이게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뭐 돈이 오고 간 게 발각이 나면은 이게 뇌물로 될 텐데 그거를 나는 본인이 정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은 나 정상적인 거래였어. 차용증도 있어. 이렇게 하고 회사에 미리 보고를 했겠죠. 근데 그거 안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중앙일보 간부 9천만 원인데 이 중앙일보 간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8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빌려줬다. 자기 돈을 기자 돈을 김만배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다.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9천만 원 받은 거다. 9천만 원이 이제 본인에게 간 게 드러나니까. 자, 김만배 씨가 이렇게 큰 통 크게 이렇게 막 사업을 하고 막 하는데 돈이 8천만 원이 없어서 기자에게 빌렸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본인은 뭐 8천만 원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제가 왜 3명 아니면 4명이라고 했냐면 한 명은 채널A 여기자입니다. 채널A 여기자인데 여기도 거의 차장급 기자인데 2018년 11월에 명품 신발을 받았다. 근데 이 명품 신발을 김만배 씨가 남욱에게 또 남욱에 일확천금을 했으니까 남욱에게 부탁을 해서 선물을 했다. 남욱에 그러니까 그 명품 신발 지금 그 메이커도 나옵니다만은 아주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어쨌든 해외 명품 신발을 남욱에게 부탁을 해서 받아서 선물을 했다. 자, 이 채널의 기자는 SBS가 처음에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확인을 하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남욱에게 신발 받은 적은 없어. 그러면 김만배에게서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 자, 이것이 이 첫 번째 간부들에 대한 금품 로비입니다. 김만배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금품 로비. 두 번째는 수십 명에 달하는 현장 법조를 출입해서 법조 출입 기자를 비롯해서 현장 출입 기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는데 그냥 골프 접대해서 뭐 그린피값만 내는 것이 아니고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 한 명당 최소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급을 했다. 돈을 줬다. 그것도 또 SBS의 추가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는 그 남욱 변호사가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김만배가 그러는데 자기가 기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내가 다 뿌렸다, 줬다, 주고 골프 시작했다. 뭐 이런 그 말을 김만배에게서 들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로비 대상 그룹은 그러니까 대장동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 경기 그 대장동에 있는 지역의 언론사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전국지 기자들은 중앙일간지들은 각 지역에 주재 기자가 있죠. 뭐 그런 기자들을 지칭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옵니다. 2020년 3월, 7월 이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한 말이 그대로 녹음이 돼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때 근데 문재인 그 정권 시절의 검찰이죠. 이거 수사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녹취록 내용은 언론이 확보를 해서 보도한 녹취록 내용은 이겁니다. 김만배 이야기입니다. 정영학에게 하는 이야기죠. 대장동 준공이 늦어지면 이익이 지금 얼마 남니? 그런데 이게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서 터지면 어떻게 해? 이 비리 의혹이 지역신문 같은 데서 터지면 어떻게 해? 지금까지 기사를 돈으로 막았는데 기자들 떠들면 어떻게 해? 지회도 떠들고 지회. 자기가 관리하는 기자들을 지회라고 불렀다고 했죠. 기자들 막 떠들고 그러면 지회도 떠들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 너 정영학 너 완전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덜면 어때?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응? 회사 그러니까 언론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 그냥 기자한테 주면 돼. 회사에다 줄 필요는 없어. 회사에 주는 건 주로 광고 형식으로 많이 주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기자한테 직접 주면 돼. 그래서 걔네들한테 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분양받아 준 것도 있어. 아파트. 자, 이런 녹취록이 나옵니다. 차용증을 받아.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수사에 걸렸을 때 이것은 거래다. 채무 채권 거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억씩 주고 2억씩을 기자들에게 줬다는 건지 분양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분양을 받아준 것도 있어. 자, 이것이 이 정영학 녹취록이 본인이 이 김만배와 이 녹취를 하면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녹취를 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검찰에 넘어갔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 녹취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2억 이야기도 있고 아파트 분양 이야기도 있는데 해당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완전히 뭉갰죠. 그때
대장동 수사를 기자들에게도 하고 학대를 하면은 결국은 당시 유력한 문재인의 후계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게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중간에서 다 잘라낸 겁니다. 기자들에게 돈 줬다는 것도 다 묵살을 해버렸죠. 자,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교체된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를 다시 하면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하면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취재 지시를 내리고 데스킹 하는 간부, 법조 취재기자, 대장동 현장 취재기자, 이 그룹별로 대규모 금품 로비가 이루어졌다. 자, 이것을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장동 사건이 보도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한겨레 신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무슨 진보의 대변지, 이렇게 하고 정의를 내세우고, 언론의 정도, 이런 것을 내세우는 김의겸이 다녔던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자, 한겨레 신문 기자가, 간부 기자가 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한겨레가 그렇게 자백을 했죠. 실토를 했죠. 거기서 6억 원을 어쨌든 받았다. 이것이 금전 채무인지는 다시 밝혀져야 되지만은, 자, 그 부분. 그리고, 취재 지시를 내리고 데스킹하는 간부 그룹이 하나 있었고, 법조 취재를 중심으로 한 현장 기자가 있었고, 대장동 현장 취재 기자가 있었고, 별로 대규모 금품 로비가 이루어졌다. 이런 사안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본인을 변호하는 로펌에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줬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지금 이런 전방위 로비, 언론인을 포함해서 변호사, 이 전방위 엄청난 수임료 이런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파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파가 왜 그러냐 하면은 건순일 전 대법관 퇴임 직후에 대법관 퇴임 직후에 하천 대유에 고문으로 가서 월 1,500만 원 고문료를 받았죠. 나중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그 클럽 멤버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순일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상고심에서 선거법 위반, 경기도지사 지금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그때 친형 강제 입원 이런 일이 있었죠.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 안 했다고 해서 그런 걸로 고등법원까지는 유죄를 받아서 정치 생명이 끝날 처지에 놓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그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건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기 전후해서 김만배 씨가 수시로 대법관실, 건순일 대법관실에 찾아갔고 8번 찾아갔다. 이렇게 집계가 됐었죠. 8번이나 찾아갔고,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습니다. 재판 거래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건순일 전 대법관이 하천대에 고문료로 가서 그에게 고문료를 받고 50억 클럽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남욱 검찰 진술에도 이게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남욱이 김만배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내가 대법원에 들어가 건순일 대법관에게 부탁을 해서 뒤집힐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자, 이렇게 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런 진술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만배의 입이 이번 주 다시 김만배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자해를 했다가 그 상처 부위가 다 아물고 해서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김만배 입에서 또 어떤 말들이 이번 주에 폭포수처럼 쏟아질지도 모르는 한 주가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